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별로 조금 이제 이슈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외식을 밖에서 못하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추세 때문에 내식이 증가되면서 실적을 그런대로 생각보다는 유지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올해 이제 3.3% 정도 신장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수치 바이어스가 있는 게 코스트코라든지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업체들도 포함이 됐어요, 매출에. 그래서 다소 수치가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로 가면은 한 3%대 0.8% 성장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3조 8천억 정도의 규모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구조 조정이 굉장히 대형 3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그 점포별 역할 재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진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유동화라든지 폐점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점포 4개를 벌써 자산 유동화를 했고, 또 롯데마트도 비효율 점포를 한 30% 정도 축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점들을 경쟁력을 강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규 점을 출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금 리뉴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쪽하고의 어떻게 하든 그 시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확대를 위해서 오토 체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 연말에 이마트 그 임원들 인사를 난 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마트 대표께서 이마트 그 쓱닷컴의 대표까지 겸임을 하는 걸로 이번에 이제 인사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몰의 어떤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풀필먼트 센터나 다크스토어의 그런 물류 센터의 거점 기반화하는 그런 형태로 기존 점을 리뉴얼해가는 그런 전략을 더 이제 내년에 가져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카테고리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그 채소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형마트에 1월에서 9월 누계를 보면은요, 채소나 축산, 수산 같은 경우는 거의 9%대, 축산 같은 경우 특히 9.9%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이 대형마트가 한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역신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쪽은 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간편가정식을 포함한 냉동 냉장 카테고리도 한 2%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앤뷰티 쪽, 여기는 뭐냐면 세정제라든지 마스크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28% 성장을 하고 있고요. 대형 가전들, 가전제품이나 리빙들도 의외로 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비식품 쪽, 패션이라든지 완구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20-30% 역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마트들은 내년에 식품이나 F&B는 더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간편가정식은 풀라인업을 가져가면서 더 확대를 하고, 대신에 비식품 매장, 직영 매장은 축소를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소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저가 PB나 가격 민감도가 확대되는 거에 어떤 부응하기 위한 그런 노브랜드라든지 그 프라이스, 그 롯데 프라이스 온리라든지 이런 어떤 저가 PB들을 더 확대를 해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형마트에서는 그럼 기존 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첫 번째는 그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왜 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리즌 투 비짓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고객 경험 요소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제 올해 이마트 월계점이나 그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스라는 그런 브랜드를 아예 들여가지고 근린형 쇼핑센터 형태로 NSC 네이버푸드 쇼핑센터 형태로 아예 쇼핑몰처럼 그렇게 이제 마트를 리뉴얼을 했고요.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 결국은 그 직영 매장이 사실 직영과 테넌트의 비율이 8대2였어요. 그 전에는 이마트 월계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직영과 테넌트의 비율이 3대7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직영 매장을 3으로 줄이고 테넌트를 70%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비식품 쪽에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매장들을 많이 줄이고 신선 매장을 강화를 하고 또 F&B, 푸드앤베버리지를 강화를 하고 또 고객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컬처 부분을 강화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마트 월계점도 더 타운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산이나 축산의 오더메이드 코너,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손질을 해서 주는 그런 코너라든지 또 맥주 코너를 굉장히 대형화한 그런 형태로 해서 리뉴얼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의 특징은 그 식품 카테고리를 굉장히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21개 매장에 그 채식주의 전용점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이마트 그랜드백화점 자리의 신촌점 같은 경우는 소달량 그로서리. 왜냐하면 이제 그쪽은 신촌이라는 그 지역 특성 때문에 20, 30대 고객 비중이 40%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소달량 그로서리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전문화하고 세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효용 극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매장을 그 온라인 확대를 위한 배송 거점화를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옴니스토어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개점하고 광교점을 풀필먼트 스토어로 바꿔가지고 그 2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바로 배송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자동 그 패킹이 가능한 다크 스토어, 그러니까 조금 좀 미니 풀필먼트 센터 같은 그런 곳을 올해 14개인데 29개까지도 지금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점포의 물류 기능과 또 규모를 업그레이드해서 풀필먼트 센터로 전환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 뭐 계산점을 비롯해서 아무튼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올인원 형태로 그런 유통업체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이마트 청계천점을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온라인 배송 거점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테스트 매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면세점과 함께 힘들었던 그런 업태인데요. 올해 마이너스 10% 정도 역신장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3% 정도 성장을 이어가면서 한 28조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백화점은 신규점이 오픈을 대형 3사가 다 공의하거든요. 그 여의도의 현대 파크원이라든지 롯데 동탄점 그리고 신세계 대전점이 신규로 이제 출점을 하게 되면서 그런 신규 출점 기반의 어떤 매출이 좀 신장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백화점 사업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성숙기를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연관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컨텐츠나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한다든지, 현대 같은 경우는 그 건강식품과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걸로 유명한 SK 바이오랜드를 인수하고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방향을 모색을 하면서 또 한 가지의 축은 그 MZ 세대를 공략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명품의 주요 그 소비처가 MZ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커머스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면서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온을 통해서 백라이브라는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현대와 갤러리아는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이제 들어가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쪽에 약간 그 흐름을 보면은요. 사실 백화점에 있어서 물론 백화점도 식품은 좋았지만 F&B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F&B가 거의 마이너스 27%. 왜냐면 와서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지를 않으니까. 그런 반면에 가공이나 신선은 2%, 1% 이렇게 신장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카테고리별로 약간 명암이 갈린 그런 현상을 보여줬고요. 이제 내년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소비자들이 다 목 놓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이 보상 심리, 보상 소비와 그리고 소비를 미룬 이연 소비 패턴이 명품을 중심으로 강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명품 시장에서 특히 밀레니얼 고객들이 굉장히 큰 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인앤컴퍼니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2017년에 밀레니얼 고객 비중이 명품 시장에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 45%까지 지금 확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백화점을 사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명품 그리고 리빙 그리고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패션이 사실 그동안은 백화점을 먹여 살렸었는데 그게 너무나 부진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리빙 쪽 상품을 고객들이 많이 사고 또 어떤 스몰 럭셔리,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명품 쪽의 소비가 많아지는 그런 패턴으로 백화점의 어떤 MD에서도 움직임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식품 쪽의 움직임으로서는 그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먹거리를 죽어도 백화점에 가서만 사겠다 이런 또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령층이 좀 중장년층일수록 더 그러신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건강지향,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 이런 거를 지금 느끼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프리미엄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서 그런 어떤 건강지향의 패턴들이 반영된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프리미엄 상품이라든지 유명 맛집을 선호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한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식품관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 현대식품관 투홈을 런칭을 해가지고 그 새벽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 PB들, 명인 명촌이라는 어떤 그 먹거리 식품 PB라든지 또 원테이블이라는 간편가정식 브랜드들을 강화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먹거리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요 업태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슈퍼마켓, 그러니까 기업형 슈퍼마켓인데요. 사실 올해는 이 슈퍼들한테는 코로나가 약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선전을 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전체 슈퍼마켓 업태는 사실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뭐 그 6%대, 뭐 4%대 월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쭉 성장을 한 반면에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2, 3월에 반짝 뭐 8%, 5% 성장을 하다가 후반기로 가면서 거의 마이너스, 그 특히 뭐 여름에 장마가 굉장히 많이 오고 막 이러면서 그 과일이나 채소가 잘 안 팔리면서 마이너스 역신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SSM은 올해 이제 슈퍼 전체는 한 6% 정도 성장을 한 좋은 수치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1.7% 정도로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꺾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기업형 SSM들은 그 정부가 지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어떤 일반 슈퍼들, 그 소상공인 슈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많이 지원책을 하고 있고 이런 SSM은 거기에 따라서 약간은 그런 사용처에서 제외가 되면서 실적이 또 이렇게 교차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 슈퍼들이나 일반 슈퍼들이 올해 상당히 잘 된 그런 한 해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SSM 업계는 어떻게 하면 좀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것인지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진점을 좀 축소하고 그 직영점을 좀 줄이면서 가맹점을 확대하는, 그래서 약간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 그런 변곡점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슈퍼들이 또 힘든 게 그 온라인몰들이 그 다양한 배송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들도 그 GS 프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와 위메프에 이제 신선식품몰로서 입점을 했고요. 플랫폼하고 제휴해서 이제 온라인 채널을 강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요기요를 통해서 즉시 배송 체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1코노미를 대응한 어떤 MD들, 그 소달량 그런 MD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기부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동네 슈퍼 쪽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인 계산대나 스마트 매대 같은 거를 어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공공배달 앱을 지자체별로 만들어가지고 뭐 국내 슈퍼 배달 앱인 로마켓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1시간 내 배송을 해주는 그런 지원을 이제 국가에서 많이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동네 슈퍼들의 경쟁력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SSM은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좀 더 차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 그 슈퍼, 특히 기업형 슈퍼들한테 지금 위협적인 요소는 온라인 식품 전문몰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전문화된 온라인 식품몰이죠. 그래서 뭐 정육가 같이 이렇게 도축 날짜를 표기하는 축산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화된 쇼핑몰이라든지, 또 수산에 있어서 그 전문화된 인어교주 해적단 같은 그런 모바일 앱이라든지, 또 D2C라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어떤 블로그 커머스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가락시장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플랫폼인 살아있네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온라인 몰들 때문에 그 슈퍼들의 경쟁력은 굉장히 좀 어려움에 내년에는 조금 더 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근린형 소형 포맷으로서의 이제 굉장히 수혜 업태죠. 하지만 지금 그 신규 출점 신장률이 굉장히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에 14% 가맹 증가율이 14%에 해당 그 정도 나타났던 게 18년, 19년은 7%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내년에는 한 3.4% 정도 성장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체별로는 매출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권별로 매장을 좀 특화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적자기 때문에 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쇼핑샵 형태로 스무디킹을 이제 이마트24 안에다 넣어가지고 약간은 서로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애플 액세서리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GS25 같은 경우는 명품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특화 매장들이 많이 이제 선을 보일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편의점 하면은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핫한 상품이라든지 그 식품업계하고의 콜라보 마케팅을 되게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보 마케팅이 내년에도 굉장히 대세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표 맥주라든지 뭐 CU에서 나온 곰표 맥주라든지 이런 맥주가 막 품절 사태를 보이고, 그 정도로 이제 콜라보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케팅 비용을 협력사와 쉐어할 수 있고, 또 굉장히 트렌디한 이미지를 발신하면서 MZ세대라는 신규 고객을 또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어떤 콜라보 마케팅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초소량 즉시 배달을 지금 시작한 플랫폼 기반의,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기반의 비마트나 요마트, 이 업체들이 사실 편의점에 굉장히 지금 경쟁 상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필품을 배달하다 보니까 편의점 주력 상품하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편의점 업계들도 뭐 도보 배달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배달 플랫폼을 그 CU 같은 경우 위메프 5에 입점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홀세일 클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팬데믹 팬트리라는 이 생필품 사재기 현상 때문에 대량 구매 패턴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호조로 작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수품을 계속 사람들이 좀 비축을 해야만 안심이 되는 이런 소비 패턴의 영향을 받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업체 측면에서는 소용량 패키지와 함께 대용량 제품 패키지도 상시적으로 뭔가 준비가 돼서 우리가 업태별로 시의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 지금 이마트 계열사죠.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5% 이상 고성장을 했고요. 코스트코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정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들이 굉장히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품 관련한 우리가 그 뉴포맷을 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팜8이라는 그 업체에서 메트로팜이라고 그래가지고 5개 지하철 역사에다가 ICT 기술을 적용한 실내 수직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도역에 가서 실제로 그 수직 농장에서 만든 그러니까 신선식품, 나온 재배된 신선식품을 샐러드 같은 걸 바로 자판기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메트로팜 형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쿠켓마켓이라는 그 모바일 플랫폼이 삼성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면서 걔네들의 어떤 잘 팔리는 주력 HMR 제품들을 바로 소비자들이 거기서 끓여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도 냈고요. 그리고 메리상회라는 감성식품 편의점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오프라인 포맷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새로운 채널로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